근데 교통사고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 쿵 하고 사고가 나니까 우리 몸이 방어할 시간이 없다 그거잖아요. 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는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스. 이씨,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전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진짜 똑바로 해, 운전. 운전 똑바로 하라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뒷목부터 잡는 이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세 직장인 김낭만 씨는 얼마 전에 회사 출근길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범퍼가 찌그러지니까 그 외에는 별로 뭐 이상한 게 없어서 몸도 별로 문제가 없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 왼쪽 목과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서 동네 병원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지고 통증이 이 집 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겨 다니고 안 아프던 다른 부위까지 통증이 생겼다고 했다는 사연이에요. 교통사고를 처음에 이제 겪으면 초기에는 우리 김낭만 씨처럼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증상이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는데 목도 아프고 허리도 땡기고 갑자기 무릎도 아프고 울렁거리기까지 하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통사고 당일에는 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는 보통 외부에서 충격을 받을 때 몸을 감싸고 있는 가장 큰 바깥쪽에 근육 있죠. 장기라든지 내장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근육들이 확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점점 아파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장님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어보세요. 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교통사고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 쿵 하고 사고가 나니까 우리 몸이 방어할 시간이 없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큰 근육들이 수축이 오면서 여기저기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큰 근육이 방어할 여유가 없어 충격이 더 안쪽에 작은 근육과 인대들에게 집중이 더 되는 거예요. 관절통, 인대통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 통증이 오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근육과 인대들의 미세 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긴 그래요. 뒤에서 차가 부딪히는 후방 추돌은 1초도 안 걸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0.2초라고 합니다, 선배님. 그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목이 과신전되고 허리가 과신전되고 이런 과신전되게 되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과신전이 되다 보니까 목뼈 주위, 허리 주위 근육이랑 인대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목,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 팔꿈치 이렇게 꺾여 있는 모든 관절과 인대 부분에는 통증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목이랑 허리만 아팠는데 점점 통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건데 왜 그래요? 통증이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세 살아요, 월세? 기간이 만료되면 딴 집으로 또 월세 살러 가고.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모든 통증들은 그 사고 이후로 다 있었던 거예요. 원래? 네, 처음에 딱 사고 나자마자 어디는 천천히 발현되고 어디는 늦게 발현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염증이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왜 처음엔 목하고 허리가 아팠다가 나중엔 또 딴 데가 더 아파요? 이 이유가 뇌에 있습니다. 이 브레인? 브레인, 원 게이트 시어리, 하나의 문 이론. 여기저기 아파 있는 통증 중에 모든 게 다 똑같이 아플까요? 다르게 아프겠죠, 다르게 아프겠죠. 그러면 우리 뇌는 모든 통증을 수렴하다가 문 하나가 있는데 제일 아픈 너 1번 통증 너만 올라와. 그 놈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외국에 있는 데도 그렇게 한국말로 해요? 그래서 제일 아픈 놈, 제일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 통증이 먼저 도달을 하게 되고 나머지 두 번째 아픈 놈, 세 번째 아픈 놈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닌데 제일 아픈 곳 강한 자부터 먼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아팠던 걸 제가 치료를 그 환자분을 잘해줬거든요, 할머니를. 그랬더니 두 번째가 올라온 건데 아니 여기 아팠던 게 여기로 이동했어. 그러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면 틈이 좀 나고 여기 갔을 땐 병원에 가야 되겠네. 시간 날 때? 시간이 안 나면 못 가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뼈 부러지면 시간 날 때 가요? 비유가 뭐 그래요? 저희 뼈 부러지면 시간 날 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잖아요. 웬만하면 이 교통사고도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셔야 돼요. 큰 문제 없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도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증상 호전이 더디거나 계속 아파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 초반에 빠르게 집중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해주셔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사고 후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된다. 사고 이후 언제까지? 48시간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남매의 아빠잖아요. 아이들이 교통사고 당하면 부모님들이 어쩔 줄 몰라서 아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법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른하고 아이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대처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애기들 뛰어놀다가 막 넘어지고 낙상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보다는 크게 안 다치잖아요. 그래서 유혈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관절, 연골, 인대 모든 게 저희들보다는 유연해서 안 다치는데 애들도 똑같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관절의 그 부위를 가리키면서 아파하기보다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자지러지고 운다든지 고체는 게 심해진다든지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갑자기 울렁거려 한다든지 갑자기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평상시에 없었던 몸의 반응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닐까 하면서 일상생활 하는 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이거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된다. 네, 48시간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지켜보고 한 달 정도는 좀 느슨하게 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고 발생 48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진과 상담하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 골든타임 3개월 놓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빠른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이들은 관절이나 근육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한 달 정도는 주의 깊게 관찰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센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총 4가지 정리의 왕 이문식 짱!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데 원장님한테 칭찬받으니까 별로 더 좋죠? 더 좋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 근데 아까 그 후유증이 이렇게 목 잡고 병원에 갔는데 MRI에 아무것도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네, 아무것도 속상하죠? 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야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안 나오는 게 더 좋죠. 자, 이런 MRI 관련해서 이런 검사라든지 또는 어떤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독을 해야죠. 그리고 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